이번에는 패키지와 제어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패키지 우리가 지금까지 예제 만들면서 그냥 기본 패키지를 사용하거나 그렇게 해왔는데요. 사실은 꽤 중요해요. 패키지는. 패키지라는 것은 자바 클래스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일종의 폴더 개념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mp3 파일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mp3 파일이 10개라면 내가 음악 폴더를 만들고 1번부터 10번까지 노래를 넣어둘 수 있겠죠. 노래가 10개밖에 안 되니까 음악 폴더 안에 있는 노래를 보면 내가 듣고 싶은 걸 골라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mp3가 10,000개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폴더 하나에 10,000개가 있으니까 이걸 스크롤해서 보기도 되게 힘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악 폴더 밑에 또 뭘 만들어요? 기본적으로는 장르 폴더를 만들죠. 장르 폴더에는 클래식, 가요, 팝, 다시 가요 폴더에는 뭐 BTS 뭐 이런 식으로 또 폴더를 만들죠. 그럼 실제 mp3는 여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BTS 폴더에. 음악 밑에, 가요 밑에, BTS 밑에 mp3. 예, 패키지도 이와 같이 같은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클래스들을 이렇게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폴더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른 예들을 또 살펴보는데, 예를 들어서 회원관리 프로그램에서 로그인 클래스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카페나 블로그, 쇼핑몰을 만드는데도 또 로그인 클래스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서로 성격이 달라요. 얘는 회원관리 쪽에 포함된 거고 얘는 카페나 블로그에 있는 로그인이에요. 같은 거라면 상관없겠지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다 뭐야? 로그인 클래스야.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데 여기도 로그인이 있고 저기도 로그인이 있으면 서로 구분할 수가 없고 한 폴더에는 동일한 파일이 존재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패키지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패키지들을 개인이 그냥 막 쓴다 그러면 뭐 상관없겠지만 우리가 그 만드는 프로그램의 산출물들은 전 세계적으로 공유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오픈소스로 내가 만든 프로젝트를 공유해서 누구라도 쓸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내가 만든 클래스의 패키지명이 다른 사람들이 만든 패키지명이랑 중복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국제적으로는 이러한 것을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리버스 도메인, 역도메인 방식을 사용을 해서 패키지를 만듭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도메인이라는 것은 인터넷에서 기관 이름을 구분하기 위한 거예요. 자, 네이버닷컴, 구글닷컴, 페이스북닷컴, 그쵸? 예, 이런 식으로 회사들 혹은 국가기관, 뭐 대학교, 예, 다 도메인이 있죠. 이 도메인은 중복이 되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예, 그렇게 관리를 받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도메인 내에 우리가 호스트라고 하는데 여러 개의 호스트가 존재해요. 카페.네이버.com. 예, 이건 네이버 안에 카페 운영을 위한 전용 서버가 따로 있어요. 카페.네이버. 블로그 운영을 위한 전용 서버가 있어요. 블로그.네이버.com. 이렇게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자, 리버스 도메인이라는 것은 이거를 역순으로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com.네이버를 루트로 하고 만약에 카페라면 com.naver.cafe, 블로그라면 com.naver.블로그, com.naver.mail. 그러면 만약에 로그인 클래스가 있다라고 했을 때 카페에 있는 로그인, 메일에 있는 로그인, 실제로는 같겠지만 이제 만약에 다르다고 가정을 하면 같은 로그인 클래스지만
이름은 같으나 패키지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다른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로그인을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게 카페에 있는 로그인인지 메일에 있는 로그인인지를 명시해 줘야 되는 거죠. 명시. 네. 그럴 때 쓰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예제를 작성하다가 보면은 하라 그래서 하게 되는 임포트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패키지는 내가 만드는 클래스에 어떻게 선언하느냐? 제일 상단 부분에 해야 돼요. 제일 상단 부분에 패키지하고 패키지 이름을 작성을 하면은 되겠고요. 패키지 임포트 아까 설명했어요. 자, 내가 만드는 클래스에서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클래스를 쓰려면 물론 자바 기본 API가 있습니다. 자바에서 제공하는 기본 API 혹은 외부 API 다 해당이 되겠죠. 내가 만든 클래스가 아니라면 어쨌든 사용하기 위해서 명시를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임포트를 쓰는 거예요. 근데 안 쓰면 임포트가 없으면 못 쓰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자, 예를 들어서 스캐너라는 클래스는 java.util이라는 패키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임포트를 했다면 이렇게 임포트를 했다면 스캐너 스캔은 뉴 스캐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임포트를 안 했다면 이렇게 java.util.scanner라고 내가 명시를 매번 해줘야 되는 거죠. 당연히 불편하죠. 그래서 패키지 임포트를 하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각각의 클래스들을 이렇게 매번 임포트문을 써주는 건데요. 뭐 이클립스라든가 인텔리제이와 같은 이제 IDE를 사용을 하게 되면 패키지 임포트를 자동 관리해줘요. 네, 그런데 만약에 손으로 직접 코드를 쓰는데 임포트를 매번 하기 번거로울 경우에는 해당 패키지들을 모두 쓰겠다라고 이렇게 아스테리스크 별표 마크를 해줄 수도 있죠. 네, 그러나 만약에 라이브러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개발 도구에서 자동으로 관리해 주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해줘야 되겠죠. 다만 개념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제 패키지는 폴더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디스크를 보면은 폴더들이 만들어지고 그 폴더 밑에 클래스가 관리되는 형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제어자, 모디파이어예요. 우리말로는 제어자 혹은 모디파이어이기 때문에 뭐 변경자라는 표현도 가끔 씁니다. 어떤 책에서는 그냥 모디파이어, 제어자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이 제어자는 클래스, 변수, 메서드의 선언부에 쓸 수 있고 부가적인 의미를 부여해요. 자, 앞에서 우리가 이미 퍼블릭이니 스태틱이니 이런 용어들이 나온 것, 프라이빗이니 이미 다 살펴봤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제어자는 클래스의 접근 범위, 변수의 접근 범위와 관련된 접근 제어자, 액세스 모디파이어와 그 다음에 일반 제어자, 제너럴 모디파이어 두 개로 나뉩니다. 자, 접근 제어자는 단 하나만 쓸 수 있어요. 퍼블릭이면 퍼블릭, 프로텍트드이면 프로텍트드지 두 개를 같이 쓰지 않습니다. 하나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스태틱 일반 제어자부터 먼저 살펴보면 일단은 스태틱이라는 게 있죠. 스태틱. 자, 이 스태틱은 예전에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 자바의 메모리 공간이 있어요. 자바의 메모리 공간은 3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메서드 영역과 힙 영역과 콜 스택이라는 걸로 구분이 되죠. 자, 일반적으로 클래스가 인스턴스가 생성이 된다거나 변수를 사용한다거나 하는데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힙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콜 스택은 우리가 어떤 함수를 메서드를 호출했을 때 그 메서드가 호출되는 단위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변수를 선언할 때 name이라는 변수를 선언했으면 또 name이라는 변수를 쓸 수 없어요. 이름이 중복되니까. 그러나 내가
클래스에다가 인스턴스 변수를 name이라는 변수를 써도 메서드 안에서는 name이라는 변수를 또 써도 된단 말이에요. 로컬 변수가 되니까. 근데 걔는 왜 가능하냐? 해당 변수에 대한 그 메모리 할당이 콜스택 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메모리 영역이 아예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방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거죠. 자, 메서드 영역은 클래스 영역이라고도 하고 스태틱 영역이라고도 해요.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클래스의 구조가 담겨져 있고 스태틱으로 선언된 애들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하거나 할 때 활용이 되는 정보들, 그리고 인스턴스 생성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스태틱 변수나 메서드들이 이쪽에 만들어지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많이 처음에 경험을 했을 텐데 자바의 메인에서 클래스 위쪽에 선언된 어떤 변수 값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메인은 스태틱 영역에 있고 얘는 인스턴스 영역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이 변수를 쓸 수가 없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스태틱이라는 것은 클래스 내지는 공통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지금 설명했던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스태틱으로 선언된 변수와 메서드, 초기화 블럭 등은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않고도 쓸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카에 아까 뭐 스트링 네임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걸 쓰기 위해서는 카는 뉴카 해가지고 카.name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스태틱이면 카.name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인스턴스 안 만들고 이런 식으로 예.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가 메모리에 로드될 때 생성이 되는 거고 예, 지금 얘기한 것처럼 클래스 이름 메서드명으로 예, 스태틱 메서드를 만들어 쓸 수가 있습니다. 메인도 그렇죠. 스태틱으로 선언된 메서드예요. 그래서 자바 가상 머신에 의해서 바로 실행이 가능한 구조가 되는 거죠. 인스턴스가 만들어지지 않아도. 그 다음에 파이널은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변수, 메서드, 클래스에 쓸 수 있는데 메서드에 쓸 경우에는 오버라이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서드는 오버라이딩 할 수 있죠. 그 정의된 메서드의 내용을 변경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용을. 예. 근데 이제 파이널을 하게 되면 그게 안 된다는 거고요. 변수에 쓰면은 변수 값을 못 바꾼다는 거니까 더 이상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는 거예요. 고정된 값이 되는 거고. 클래스에 쓰게 되면은 클래스의 변경이라는 것은 상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파이널을 쓰면은 상속이 안 되는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앱스트랙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에서 살펴본 것처럼 추상 클래스 혹은 추상 메서드를 선언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추상 메서드가 있는 클래스는 반드시 추상 클래스로 또 선언이 돼야 되고 추상 클래스는 알다시피 구체적인 내용과 또 구현되지 않은 메서드를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것이 앱스트랙트. 그 다음에 이제 접근 제어자들을 볼게요. 접근 제어자들은 우리가 이제 멤버, 필드, 변수 내지는 클래스에 쓰고요. 외부에서의 접근을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정밀하게 사용을 하진 않죠. 처음에 학습하는 동안은.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복잡해지고 또 여러분들이 만든 클래스들을 다른 프로그램 개발에 쓰거나 다른 사람들이 쓰거나 그랬을 때에는 이게 시스템 관점에서는 엄밀한 접근 제어가 필요합니다. 퍼블릭은 접근 제한이 없다고 보면 되겠고요. 프로텍티드는 동일 패키지 내, 그러니까 이제 클래스들이 있어요. 클래스들이 쭉 있는데 이 클래스들이 서로 같은 패키지명을 쓰고 있는 경우 도루미 패키지 내에서 쓸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요. 혹은 다른 패키지의 자른 소수 클래스. 자, 다른 패키지가 있는데 얘가 얘의 자손 클래스예요. 그런 경우는 패키지가 달라도 쓸 수 있다. 그 얘기가 되는 거고요. 디폴트는 아무것도 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 public 클래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클래스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디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패키지 내에서만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얘는 얘를 쓸 수 있고, 얘는 얘를 쓸 수 있고, 얘도 얘를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얘는 얘를 쓸 수 없는 거죠. 패키지가 다르면 못 쓰는 거. 그게 디폴트. 예. 그 다음에 프라이빗. 프라이빗은 굉장히 제일 엄격한 거예요. 동일 클래스 내에서만 쓰는 거죠. 그러면 패키지 내에 있는 클래스들이라도 이걸 못하는 거예요. 같은 패키지에 있어도 동일 클래스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유형별로는 이제 클래스에서는 퍼블릭이나 디폴트, 이제 메서드 멤버 변수에서는 퍼블릭, 프로텍티드, 디폴트, 프라이빗, 그 다음에 지역 변수의 경우에는 지역 변수 자체가 해당 블럭에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접근 제어자의 의미가 없다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캡슐화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이미 알다시피 캡슐화는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캡슐화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접근 제어자를 쓰는 거예요. 특히 프라이빗을 활용하는 경우 동일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아까 객체 지향 예제에서 살펴본 것처럼 프라이빗으로 선언되어 있으면 외부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조적으로는 특정 변수 값을 그대로 리턴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카운트 값을 줄 때 그냥 리턴 카운트가 아니라 카운트는 뭐 if 어떤 조건일 때는 카운트는 카운트 플러스 10을 하는 거고 뭐 그런 다른 조건으로 리턴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변수 값을 가져가는 거에 대한 로직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값을 변경시키고자 할 때에도 받은 값을 그냥 넣어주는 게 아니라 if VIP 멤버이면 그쵸? 예, 뭐 전달된 값에다가 플러스 200을 더해서 포인트를 더 준다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 로직을 외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에서. 그런 어떤 제어가 가능해서 그런 구조가 숨겨지는 거죠. 이 구조는 이걸 호출한 사람은 모르는 거죠. 나만 아는 거예요. 예, 캡슐화. 네, 그래서 그럴 때도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자바의 객체 지향 개념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